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빙고 글을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속한 대로 72쪽에 있는 이 질문들에 한번 답을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4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1, 2, 3번 문제 모두 교과서 속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에 글을 보면서 여기에 답을 한번 찾아왔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봅시다. 1번, 냉장고와 빙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둘 다 시원하게 보관을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었어요. 냉장고, 우리가 쓰는 이 냉장고는 뭐에 좀 더 목적이 있죠? 인공적으로 얼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얼음으로 새롭게 바꾼다든지 오렌지 주스나 짜요짜요 같은 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 일부러 얼릴 때 주로 사용을 하지만 옛날에 쓰던 빙고는요. 겨울에 있던 시원한 얼음을 봄, 여름, 가을까지 되도록 녹지 않게 유지시키는 데에 거기 목적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요새는 워낙 냉동식품이 잘 나와서 여름이고 가을이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냉동식품을 사다가 얼려놓고 먹고 요런 게 자연스러운데 이때 당시에는 냉동식품이라는 개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선하게 정말 자연적으로 얼었던 것들을 그냥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글을 읽어봐서 알지만 먹는 식용 얼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의료용 얼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열이 심하게 나는 사람 또는 뭔가 신체 일부분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얼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 속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처음 봤던 우리 69쪽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계장치지만 빙고는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봄, 여름가을까지 녹지 않게 보관하는 냉동창고이다. 뭐라고요?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주목적. 빙고는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녹지 않게 보관하는 게 주 목적. 자, 이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조금 추려서 적어봐도 되겠습니다. 69쪽의 두 번째 문단, 첫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조금만 정리해서 옮겨 적을게요. 두 개로 나눠서 적어보면 냉장고 땡땡. 자, 무엇을?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장치. 일부러 우리가 얼려 먹거나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일부러 얼리죠. 또 그에 반해서 빙고는요. 겨울에 얼었던 얼음을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에도 유지시키는 장치. 자, 사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이 빙고는 겨울에 얼었던 걸 유지시키는데 시원하게 유지시키는데 녹지 않게 만드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교과서에 한번 적어봐요.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만드는 거. 빙고는 이미 얼었던 것을 녹지 않게 보관하는데 그런 주 목적이 있다는 거. 크게 보면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동빙고와 서빙고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오호, 이거는 글을 진짜 읽지 않았으면 못 풀 문제겠네요. 어디로 가야 했냐면 위로 쭉쭉 넘길게요. 조선시대 동빙고, 서빙고 나왔던 것이 어딨냐? 70쪽에 있습니다. 70쪽에 있어요. 70쪽이고요. 자, 동빙고, 서빙고 나오죠? 동빙고는 왕실의 제사에 쓰일 얼음을 보관했다면 서빙고는 음식 저장용, 식용 또는 의료용으로 쓸 얼음을 왕실과 고급 관리들에게 공급했다. 지금으로 치면 고급 관리라는 것은 고위 공무원을 얘기한다고 선생님이 했고, 또 이 서빙고는 지금도 현재에도 있는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자, 서울의 한강 근처에 얼음 창고를 만든 이유는 아마도 한강 물이 얼면 그것을 이제 창고에 옮겨 담았겠죠. 겨울에. 가깝게 옮겨야 얼음이 깨지거나 녹지 않고 유지가 잘 되니까 한강 근처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이왕 빠져나갈 거 한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도록 가까운 데에 설치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각각 동빙고와 서빙고의 특징을 기억해서 우리 72쪽 문제에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동빙고 왕실의 제사, 서빙고 음식 저장, 식용, 의료용으로 쓸 얼음. 요거 우리 72쪽에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동빙고는 왕실 제사에 쓸 얼음을 보관했다.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도 그랬지만 왕실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조상들을 쭉 선대 왕들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제사를 올리는데 큰 궁중 행사였겠죠. 귀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때는 얼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빙고는 동빙고는 제사에 쓸 얼음을 보관했다면 서빙고는 음식 저장용, 또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식용, 화채 같은 데에 타 먹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의료용 얼음을 왕족과 글씨가 이상하네. 왕족과 고위 관리들에게 보급했다. 관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보관했다.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빙고는 왕실 제사에 쓸 얼음을 보관했고 서빙고는 음식 저장용, 식용, 의료용 등등 얼음을 왕족과 고위 관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보관했다. 보급하기 위해서 보관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빙고와 서빙고의 목적을 나눈 것은요. 아마 한쪽 얼음을 약간 계획 없이 막 쓰지 않기 위해 비상용처럼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의 총 개수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 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석빙고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워서 얼음이 녹았어. 자, 그럴 때는 식용이나 음식 저장용으로 쓸 얼음은 조금 덜 쓰더라도 왕실 제사에 좀 얼음을 쓰는데 중요한 행사에 쓰는데 양보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얼음의 보관 장소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답을 해봤네요.
일반 사람들, 왕실이나 이 관리직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얼음을 먹고 싶었을까요? 그쵸? 평범한 사람은 정말 얼음을 생전 구경이나 해봤을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봤겠지만 식용으로 여름에 먹는 것을 구경이나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정말 너무 당연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또 얼음인데 말이죠. 선생님도 우리 통합지원 2반교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거의 매일같이 얼려서 먹는데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얼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시원한 얼음 자주 사용하시죠? 자, 물론 이 당시에 얼음이 귀했습니다만 이때 우리 석빙고로 얼음을 유지시키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리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주 석빙고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을 세 가지 찾아보세요. 이거 세 가지 선생님이 그림에 막 이것저것 표시했던 거 기억나나요? 경주 석빙고가 지금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70쪽과 71쪽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70쪽에 보면 내부에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나요? 요게 바로 경주의 석빙고네요. 자, 요것의 주요 특징 선생님이 그림 위에다가 필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경주 석빙고가 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화면으로 봐도 되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봐도 돼요.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한번 밑줄 쳐줄게요. 자, 어디 갔냐? 여기. 자, 지붕은 이중구조. 그런데 바깥쪽 열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대. 안쪽은 열 전달이 잘 되게 해준대. 자, 사실 밑줄 치자면 끝이 없긴 하지만 일단 재료에다가도 이 열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었고요. 또 그 뒤에는 공기구멍을 내서 어떻게 했대요? 빙실 안에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열이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뚫었다. 열이 빠져나가야 찬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겠죠. 또 다른 부분 찾아볼게요. 지붕에는 잔디를 심어서 태양열을 차단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닥 한가운데 배수로를 뚫어서 녹음물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했다. 찾자면 정말 많죠.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혹시 틀리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옮겨 적어도 되고요. 확인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72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문제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75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왔습니다. 세 가지 찾아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쓰고 싶은 것은 공기구멍을 뚫어. 뚜에다가 리을 히읗 받침이에요. 공기구멍을 뚫어 더운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태블릿 PC 위에다가 필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공간이 부족한데 여러분은 조금 작고 예쁜 글씨로 이 교과서 아래에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은 공기구멍을 쓰겠습니다. 다른 거 아까 본 것 중에 다른 거를 써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쓴 첫 번째 과학적인 특징은 공기구멍입니다.
자, 쓰신 친구들 이제 두 번째 뭘로 쓰실 건가요? 두 번째는 선생님은 그 지붕에 잔디 심어서 태양열 차단한 걸 쓰고 싶어요. 여기 써볼게요. 2번 지붕에 뭘 심었다고요? 잔디를 심어 태양열을 글씨가 너무 이상해. 태양열을 차단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대충 그려보면 석빙고가 이렇게 무덤 모양이잖아요. 돌이 막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무덤 위에다가, 무덤은 아니지만 무덤 모양 위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자, 잔디를 심으면 이 잔디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쵸?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가 한 번 쓰고 말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줄 겁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면 돌이 직접 열을 받으면 속에 있는 얼음이 녹을 수도 있는데 이 잔디가 푹신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줘서 태양열을 머금고 아래까지 이 뜨거운 열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요, 우리 현대에도 옥상 건물 위에다가 옥상 정원이라고 해서 식물들을 심어놔요. 우리 학교에는 생태 하늘공원이 있죠?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냥 보기에만 예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뜨거운 옥상,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열을 많이 받는 곳에 식물들을 잔뜩 심어 놓으면 이 식물들이 약간 가림막처럼 태양열을 직접 받아줘서 그 아래까지 열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한층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옛날부터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석빙고이 안에 얼음들이 녹지 않게 한 겹 보호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번에 배수로 쓰려고 합니다. 자, 배수로 3번 바닥에 배수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바닥에 배수로를 파서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음이 있잖아요. 이 얼음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얼음이 조금 녹아요, 표면이. 그러면 이 녹은 물 때문에 안 녹았던 부분까지 같이 점점 녹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빨리 녹이는 방법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얼음이 물이 생기면 더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이미 녹은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남아있는 얼음이 덜 녹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얼음이 녹았다면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얼음까지 녹지 않도록 녹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밑에 배수로를 팠습니다. 이 원리가 얼음을 그 모양 형태로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꿀팁입니다. 유용한 팁인데 얼음을 녹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은 이미 녹은 물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게 얼음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녹은 물이랑 얼음을 같이 두면 나머지 얼음까지 더 빨리 녹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 69쪽부터 72쪽까지 읽은 글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더 잘 이해하고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글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라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글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면 물론 기억력도 좋아지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답을 꼼꼼히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 뒤에 문제가 더 있나 한번 볼게요. 73쪽에 이 5번은 선생님이 전전 시간에 직접 해보라고 했죠. 어떤 활동이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는 것을 확인해서 알고 싶은 거랑 짐작한 거랑 새롭게 한 것을 구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안 것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초등학생이고 석빙고에 대해 이전에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안 게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없고 여러분의 솔직한 후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후기라기보다는 이미 했어야 하는 문제죠. 이 5번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73쪽에 있는 내용을 74쪽에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74쪽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74쪽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뭐였냐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이에요. 새롭게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무턱대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없나? 이전에 비슷하게 경험한 거 없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내 뇌를 깨우면서 비슷한 기억과 경험을 떠올리는 게 새롭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왼쪽 두 친구의 말풍선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뭐래요? 다른 책.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책이 없을지, 또 자료, 신문이나 뉴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잡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자료에 책에는 안 나와 있거나 혹은 책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내용과 책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 왜요? 그래야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것을 구별해야 새로운 것을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구별 없이 그냥 읽으면 뭐야 내가 다 아는 거네 하고 대충 넘기기 마련이니까요. 새롭게 안 사실을 따로 정리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안 사실을 따로 정리하면요. 내가 이후에 또 비슷한 것을 공부할 때 뭐뭐글 무슨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이거랑 내용이 비슷하구나 또는 이거랑 내용이 다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랑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내가 읽은 것을 이후에 또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말풍선에 쓰실 만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을 하나 더 쓰자면요. 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글을 읽을 때 질문을 만들며 읽고
답하면 좋아입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1학기 내내 했던 활동이기도 하죠.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들며 읽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점은, 이미 아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서 읽고 답하면 중요한 내용을 쏙쏙 필요한 것을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식을 정리를 할 때 줄글로 무작정 정리하는 것보다 좀 더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후에 내가 이 글을 전체 다 읽지 않아도 요약한 것만 봐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질문을 만들면서 읽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방법이 다르기는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번 단원 내내 하는 활동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질문도 만들며 읽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비교도 하면서 읽고 새롭게 안 사실을 따로 정리도 해보면서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석빙고랑 관련된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이 새로운 글로 또는 새로운 활동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참, 여러분이 좀비 특집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새롭게 알게 된 거 비교하는 활동 한 거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숙제 꼼꼼히 해온 거 다 확인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이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내가 교과서 속에 빠뜨리고 안 한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